네, 추석 연휴가 끝나자마자 여야가 강하게 충돌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본회의 상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서정욱, 장현주 변호사와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말씀드린 대로 조금 전에 오늘 국회 본회의가 산회가 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또 해병대원 특검법에 이어서 지역화폐법까지 단독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먼저 서정욱 변호사님, 추석 연휴가 끝나자마자 오늘 본회의가 열렸는데 민주당의 쟁점 법안들 이렇게 빠르게 단독 처리한 배경 어떻게 보십니까? 원래는 이제 추석 전에 하기로 했던 네. 거죠. 오히려 이제 우원식 의장이 추석 이후로 이제 일주일 미뤄놨던 거 아닙니까? 전부 예견된 순서고요. 네. 아마 이제 필리버스터도 안 한 거 보면 어차피 이제 대통령이 거부권을 하실 거고, 그러면 이제 재표결을 해서 3분의 2가 안 되면 쓰레기통으로 들어가는 법 아니겠습니까? 저는 국회만 통과된다는 게 법이 아니고요. 법이라는 게 목적도 좀 정당하고 뭔가 실질적인 헌법에 부합하는 이런 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게 말도 안 되는 법을 만들어서 거부권하고 또 쓰레기통에 버리고 또 이렇게 하고, 이게 반복하는 게 이런 절차를 왜 하는지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됩니다. 최상면 특검법이나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지금 이제 그 나라를 위해서 불철주야 체코에 원전 때문에 가는데 그 뒤에서 이런 법이나 만들어서 이게 뒤에서 등에서 칼을 꽂고 있습니까? 이게 야당이 할 짓입니까? 뭐 저는 이거는 당연히 거부권으로 끝날 걸로 봅니다. 네, 왜 폐기될 법안을 무리해서 처리하느냐 서정욱 변호사님 말씀이신데 장현주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뭐 추석 연휴 이후에 바로 지금 추진이 되는 것인데요. 저는 뭐 이게 뭐 연휴 끝나고 뭐 밀어붙인다 이렇게 보지는 않고 네. 민주당으로서는 그동안 준비해 왔던 일정에 따라서 차분하게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앞서 이야기가 나온 것처럼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이라든지 또 최해병과 관련된 특검법 관련해서는 사실 민주당이 그동안 많은 국민들께 또 의견도 청취를 했고 관련돼서 많은 절차도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나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항소심 재판이 있었고 그 재판에서 전주였던 손모 씨가 방조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전주라고 알려진 그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그렇다면 방조 혐의로 기소가 돼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국민적인 논란이 지금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뿐만 아니라 지금 한 언론사를 통해서 보도되고 있는 김건희 여사의 이른바 공천 개입 의혹도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넣어서 국민적인 의혹을 해소해야 된다라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은 사실 뭐 어제 오늘 추진된 건 아니고 계속해서 그동안 민주당이 어떻게 보면 당론으로 추진해 왔던 것이기 때문에 오늘 본회의를 통과하는 데까지 뭐 일정대로 그대로 밀고 왔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최혜병 특검법 같은 경우에도 한동훈 대표가 당대표 경선에서 공약했던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제3자 추천 특검법은 본인이 추진하겠다라는 그 의사가 있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당대표가 된 지 2달이 지났지만 국민과의 약속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 같다라는 여론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서 제3자 추천, 그러니까 대법원장이 추천할 수 있는 특검법을 발의를 했으니 관련해서 국민의힘이 좀 더 전향적인 자세로 협상에 임해주길 바라는 여론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국민의힘에서는 제3자 추천 특검법에 대해서도 사실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하거나 또는 논의에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민주당 입장에서는 국회에서 오늘 본회의 통과로서 국회에 할 일을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민주당이 오늘 쟁점 법안들을 처리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밝히면서 국민의힘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도 관심이 쏠렸는데 일단 국민의힘은 오늘 본회의를 보이콧하고 규탄 대회를 열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여러 차례 민주당의 쟁점 법안을 처리하려고 할 때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로 대응하기도 했었습니다만 오늘은 의총을 가진 끝에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고 본회의에 불참하기로 했는데 네. 오늘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기로 결론을 내린 배경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아마 이제 의총에서 뭐 무용론 같은 것들이 제기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필리버스터를 한다, 그러니까 무제한 토론을 한다고 하더라도 네. 야당이 이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키고 다시 또 본회의를 열어서 이 부분을 통과시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실제로 효용이 있느냐 아마 이런 무용론이 제기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저는 그렇다 하더라도 집권 여당의 좀 무책임한 모습 또 무기력한 모습이 반복적으로 국민들에게 보여지는 장면인 것 같아서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물론 필리버스터를 야당이 중단시킬 수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래도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만약에 집권 여당이 국민들께 하고 싶은 말이 있거나 또는 야당이 추진하고 있는 법안에 대해서 정말 문제점이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국민들께 설득하고 해명할 수 있는 자리였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마저도 포기를 하고 보이콧하는 것
사실 국민들 보시기에는 무책임하고 또 무기력해 보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집권 여당으로서 이제 대통령의 거부권 뒤에 숨어서 본인들의 책임을 좀 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좀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네, 집권 여당의 무책임하고 무기력한 모습이 아니었느냐 이렇게 평가해 주셨는데 서정욱 변호사께서는 왜 필리버스터 하지 않기로 국민의힘이 결정했다고 보십니까? 이거 전부 이게 재탕 뭐 이런 삼탕 이런 법 아닙니까? 이미 옛날에 다 충분히 국민께 설명했잖아요. 네. 똑같은 법을 지금 이게 몇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올리고 있잖아요. 최상병 특검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한다고 설득이 있겠습니까? 그러고 이제 국민들도 보고 싶은 거 봐요. 이거 본다고 이게 좌파 국민들이 이거 필리버스터 한다고 돌아설까요? 어차피 본인들이 보고 싶은 거 보는 거예요. 진보 좌파는 그냥 무조건 특검해야 된다는 거고요. 또 이게 보수 우파는 부당하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실익이 없다. 가치도 없고요. 이미 재탕 삼탕이다. 이래서 이제 안 한 걸로 보이고 조금 전에 그 김건희에서 특검법 있잖아요. 네. 내용 보니까 황당해요. 예를 들어 이제 명품 파우치는 이미 심의위원회까지 열었잖아요. 거기에 무작위로 거기서도 아무 문제 없다. 이미 다 결론 난 걸 특검한다고 이게 뭐 없는 게 뭡니까? 우리 동영상으로 국민이 다 봤잖아요. 그게 무슨 범죄가 됩니까? 특검은 뭐 없는 죄를 만들어내는 요술방망입니까?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그다음에 도이치모터스도 그래요. 90만 명의 전주 중에 한 명 기소했는데 방조인데 집행유예 넣었어요. 역대제가 특검 찾아보니 뭐 징역 15년, 30년 이런 거지. 집행유예 몇 달 벌금 얼마 때리려고 특검 100억짜리 합니까? 그 검찰은 그럼 왜 둡니까? 그렇잖아요. 100억 정도 들여서 특검하려면 엄청난 거 뭐 살인범죄든 뭐 엄청난 뇌물이든 징역 20년, 30년 처벌해야지. 그거 하려고 특검합니까? 저는 그것도 이게 말이 안 되고. 그다음에 오늘 뭐 공천계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게 공무원도 아니고 개인이 뭐 조언할 수도 있지. 그걸 가지고 이게 의혹마가 특검할 거리가 됩니까? 아직 검찰 수사 거리도 안 되잖아요. 오늘 뭐 좀 놓고 이게 며칠 전에 놓은 거잖아요. 이걸 바로 특검한다는 거예요. 이런 의혹마 특검하면요. 김정숙 여사나 김혜경 여사는 특검 100번, 1000번 해도 의혹이 한두 개입니까? 제 말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특검을 악용하면 안 됩니다. 네, 국민의힘은 일단 오늘 통과된 3개 법안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2요구권 행사를 요청한다 이런 방침인데 윤석열 대통령 어떤 결정하리라고 보십니까? 뭐 그거는 이제 뭐 의문의 여지가 없죠. 당연히 아까 말했지만 일방 처리, 그다음에 이거 재요구, 그다음에 재표결. 그럼 재표결하면 이게 이제까지는 워낙 말이 안 되는 법이니까 이탈도 없어요. 이게 조금이라도 뭐 말이 되는 법이면 국민의힘의 의원들도 소장파도 있고 좀 이게 양심적인 의원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몇 명이 고민할 수도 있는데 이런 게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나 이런 건 이게 말이 안 되니까 저는 이탈 세력이 거의 없다고 저는 보이고요. 최상병 특검법은 이제 뭐 조금 안철수에는 몇 명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그 100명이 무너질 이런 게 내용은 없다고 저는 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고 국회로 되돌아와도 결국 폐기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신데 장현주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 뭐 안 그러셨으면 좋겠지만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하실 가능성이 높다고 저도 예상은 됩니다. 그러나 거부권 행사가 예정되어 있다라고 하더라도 국회는 또 국회 나름의 할 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오히려 거부권이 이미 21번이나 행사가 되었고 만약에 추가적으로 특히 오늘 또 통과된 3가지 법안, 쟁점 법안에 대해서 또다시 거부권 행사된다면 뭐 24번까지도 될 수 있다라는 예상이 드는데요. 사실상 그 숫자가 주는 중압감도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집권 여당이 국민의힘이 좀 더 본인들의 책임을 다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남는 지점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또다시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고 대통령의 거부권 뒤로 숨게 된다라고 한다면 사실 대통령이 20번이 넘는 거부권을 행사한 대통령이 될 것이고 이 숫자가 주는 국민적인 좀 반발심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계속해서 개혁을 하겠다, 특히 의료 개혁을 포함해서 4대 개혁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개혁의 동력은 당연히 민심입니다. 국민의 여론과 민심이 이반된 상태에서는 어떤 개혁도 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이렇게 거부권 횟수가 쌓여가고 그리고 여야의 협치를 찾을 수 없는 이런 정국에서는 과연 국민들께서 국민의 민심이 정부에게 힘을 실어줄지 저는 의문이 들고 그렇다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개혁의 동력 자체를 상실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위기감이 있기 때문에 저는 집권 여당에서도 좀 더 책임을 다해야 되고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국회를 존중하는 차원에서라도 이번만큼은 거부권을 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장현주 변호사께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 확실시되는 법안들을 민주당이 계속해서 밀어붙이는 배경이 뭐냐, 의도가 뭐냐 이런 얘기들도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솔직히 뭐 거부권 행사가 예정돼 있는 법안만 골라서 한다라는 식의 어떤 그런 공세에는 전 동의하기는 어렵고요. 민주당은 야당으로서 할 수 있는 법안들 그리고 국민들의 민심을 받들어서 법안들을 발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대통령의 거부권이 뭐 강력하게 예상된다 뭐 그렇긴 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국회로서 해야 될 일을 안 할 수는 없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대통령이 거부권을 남발하고 있는 이 상황이 전 이례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국회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라도 좀 거부권 행사가 이제라도 좀 자제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야만 여야 간의 협치도 하고 그리고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개혁에 대해서도 국회가 좀 든든히 뒷받침해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아쉬움이 듭니다. 네, 선정욱 변호사께서는 그 배경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저는 두 가지 정도로 보는데요. 하나는 이제 그 지지층만 바라보고 정치를 하는 거예요. 아마 이제 민주당을 지지하는 당원들은 이런 이 법을 찬성이 높을 겁니다. 그런데 반대측에 있는 국민들은 고려를 안 하는 거죠. 자기 지지층만 바라보니까 이런 거 안 하면 이게 또 개딸들한테 공격당할 거 아닙니까? 당신 왜 반대하느냐? 그러니까 자기 소신이 이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반대하는 민주당 의원이 있으면 수박으로 몰려가지고 이게 다음에 공천이고 뭐고 이게 힘들 겁니다. 저는 그게 부작용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직접 민주주의 요소가 많이 하면서 뭐 당원 주권 시대 어쩌고 하면서 대의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는 거죠. 참 이게 전 세계의 공통적인 측면이 있는데 민주주의 대위기다. 중우 정치로 흘러가고 있는 이게 당원들이 무조건 다 옳은 거 아니거든요. 개딸 당원들이 강성 당원들이 이런 게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하나만 더 본다면 바로 이제 그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죠. 어떻게든 이게 제가 이재명 대표라도 그냥 순순히 재판받고 징역 20년 받고 순순히 구속되고 대선 불출마 선언하고 이렇게 포기는 안 할 것 같아요. 왜? 나도 100몇십 석 가진 내 대표인데 그냥 죽을 수는 없죠. 어떻게든 이렇게 대통령 윤석열 정권 탄핵에서 끌어내리고 조기 대선 가고 재판은 침대 재판으로 줄줄 늘려가지고 선고 안 나게 만들고 나도 살 길을 찾아야 되잖아요. 바로 사법 리스크를 돌파하는 방탄 이런 것 때문에 극한 대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네. 오늘 본회의에서 이렇게 민주당 주도로 쟁점 법안 3건이 통과가 되면서 전국이 다시 경색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11년 만에 이루어졌던 한동훈 대표와 이재명 대표 간 여야 대표회담의 성과로 꼽혔던 것이 바로 민생 공통공약 협의기구 운영이었는데 사실 이것이 지난번에 지역화폐법이 행안위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통과가 되면서 여야 정책위 의장 간의 회동이 불발됐고 이 때문에 아직까지 언제 회동을 잡을지 기약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여야 대표가 의미 있는 성과물로 내놨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네. 이것이 좀 무산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일각에서 나오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런 우려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긴 네. 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또 협치의 불신을 살려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지금 여야 간에 또 극한의 또 대립 그리고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는 시점이기는 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처리해야 되는 법이 다만 쟁점 법안만 있는 것은 또 아니거든요. 그리고 여야 간에 지금 의견을 같이 할 수 있거나 또는 정치적인 쟁점이 아닌 부분들을 함께 갈 수 있는 부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제3자 추천 특검법에 대해서만큼은 한동훈 대표도 동의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그 관련해서 분명히 논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여야 의정 협의체에 관련된 부분, 의정 갈등에 대한 부분은 여야가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에서도 당연히 의료계가 대화의 어떤 장에 나올 수 있도록 또 설득하는 작업에 대해서 또 협조를 할 것이고 네. 그 과정에서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이 저는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로서는 본인이 했던 그동안의 약속들을 좀 지켜서 일단 제3자 추천 특검법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이 발의를 하고 통과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연 당내에 어떻게 설득을 할 것인에 대해서 구체적인 좀 보관들을 말씀해 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여야 대표가 성과로 내세웠던 민생 공통 공약 협의기구 과연 운영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보기에 뭐 성과 내거나 운영 자체도 저는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이게 지금 벌써 민주주의 위기, 저는 중우 정치가 시작되고 있다 봐요. 그러다 보면 이게 아무래도 눈치를 많이 봅니다. 어떤 데 협치로 합의가 녹음을 포기하면요, 당원들이 게시판에 뭐 그는 여야를 불문하고 이미 강성 당원들이 많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국회의원들이 버틸 수가 없어요. 그 눈치를 따라서는 상당히 협치가 이 기구
어려울 것이다. 네. 성과 내기 어렵다. 저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제를 좀 바꿔서 추석 밥상머리 민심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이번 추석 연휴 기간이 길었기 때문에 추석 민심을 청취하고 온 여야의 해석도 각기 달랐는데 자, 두 분께서는 추석 민심 과연 어떻게 들으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서정욱 변호사께서는 좀 어떤 내용들 주로 들으셨습니까? 제가 이제 들은 이야기는 뭐 99.9%가요. 바로 이제 그 문이조를 구속해라. 이게 나라냐? 지금 이재명 대표 하나게 구속하지 못하고 있는 게 2년 동안 이게 나라냐? 한 번은 이게 국회 방탄하고 한 번은 이제 판사 영장 기각됐는데 이런 게 여론밖에 안 느껴요. 뭐 지금 4개 재판에 11개 혐의고 또 수사하러 이게 수원에 오라는데 왜 안 갑니까? 서면도 안 되고 왜 법을 완전히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재명 대표가 법치를 완전히 파괴하고 있다. 빨리 좀 구속해라. 이런 여론이고요. 그다음에 조국 대표는 아니 항소심까지 실형 2년 넣었는데 대통령 장모도 법정 구속했는데 왜 아직 구속 안 합니까? 그다음에 대법원이 왜 이래 오래 끌어요? 조희연 대법관보다 21일 늦게 가서 빨리 선고해서 좀 구속시키라. 이런 게 여론이 압도적이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 뇌물 사건 문제 소환제 수사하고 있잖아요. 이런 게 좀 문재인 때 적폐가 한두 개냐? 우리 보수는 2명의 대통령과 200명이 구속되고 900명이 조사받은데 아직 문 대통령이 하나도 수사를 못했냐? 이런 게 여론이 압도적입니다. 빨리 문희조를 심판 구속해라. 이런 여론이죠. 네, 서정욱 변호사가 들었던 추석 민심 좀 들어봤고 장현주 변호사께서는 어떤 얘기들 들으셨습니까? 글쎄요, 서 변호사님은 99%의 민심을 듣고 오셨다고 하셨는데 좀 과표집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 듭니다. 제가 들었던 민심은요, 건강과 관련된 것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추석 명절이었잖아요. 당연히 모여서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건강해라 이런 덕담을 주시는데 올 추석만큼은 이 건강해라라는 말이 정말 의미심장했습니다. 아프면 안 된다, 다치면 안 된다. 지금 이 시기에는 이라는 말들이 꼭 있었거든요. 그만큼 의정 갈등, 의료 공백에 대해 국민들의 불안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자연히 이런 불안감은 지금 정부의 정책에 대한 성토로 저는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당연히 의료 개혁의 방향이라든지 목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공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다만 그 수단이나 방법 자체가 너무나 거칠고 또 아마추어틱하다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전공의들이 이탈하고 지금 환자 곁을 떠난 지가 7개월이 지났는데 과연 정부가 어떤 구체적인 대안이 있는 것인지 국민의 불안을 잠재울 만한 어떤 이야기들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따라서 저는 추석 민심에는 결국 건강과 관련한 이야기들 네.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번 정부의 어떤 개혁 방향에 대해서의 성토들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등 여당 지도부 간의 만찬 회동이 24일로 잡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체코 공식 방문 일정을 끝낸 뒤에 곧바로 여당 지도부를 만나는 셈인데 가장 큰 현안인 의료개혁 문제가 역시 논의될 것이라고 합니다. 과연 만찬 회동에서 어떤 문제들이 논의될 것이냐, 그리고 이번 회동 24일로 잡혔는지 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냐, 서정욱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도 이제 원래 먼저 잡혔다가 네. 좀 이제 추석이로 미루어진 거죠. 그런데 아마 쟁점은 2가지인데요. 하나는 이제 그 장관하고 차관을 경질해라. 어렵게 복귀하도록. 네. 이런 게 하나 당에서 요구할 수가 있어요. 한동훈 대표가. 그다음에 또 하나가 중요한 게 2025년부터 당장 네. 올해 내년부터 좀 이게 전면 숫자랑 조정해 보자. 네. 이런 이제 2가지를 들고 놀 수가 있어요. 그게 또 의사협회도 요구하는데, 근데 대통령실은 확고합니다. 지금 이제 원서 모집 다 끝난 어떻게 내년 정원을 어떻게 변경을 합니까? 이거는 이제 정부 정책의 신뢰나 수험생들의 그 신뢰도 바라잖아요. 이미 여러 입시가 상당히 진행됐잖아요. 힘들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장차관을 경질하는 것도 지금 아닌 것 같아요. 지금 협상 과정에 담당자를 이렇게 바꾸면 장관은 임명도 안 돼요. 청문회나 모든 게. 그 차관에게 또 누가 갑자기 협상을 맡을 겁니까? 나중에 뭐 협상이 타결되고 어떻게 책임 묻는 건 몰라도 제 말은 만나도 이게 2가지 정도가 충돌이 있기 때문에 성과가 직접 나오기는 좀 어렵다. 저는 여전히 대통령실의 뜻은 좀 이게 그 원칙으로 간다. 이런 기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여야 의정 협의체와 관련해서 대통령실도 그렇고 한동훈 대표도 그렇고 이 출범 빨리 출범해야 된다 이런 공감대는 있기 때문에 어떤 이번 회동에 지켜보는 관심도가 높고 뭔가 성과가 있어야 된다라는 좀 압박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아까처럼 더 큰 거는 장차관 경질보다 더 큰 거는 이게 내년에 바로 입시인데 정원을 이걸 백지화시켜서 새로 안 하면요. 네. 안 하면 이게 도저히 의사단체가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이거 외에는 이게 답이 없거든요. 근데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미 원서 접수가 네. 수시이 끝났잖아요.
따라서는 아마 이제 대통령실은 원칙대로 뭐 한 6개월이든 1년이든 내년 입시까지 진짜 돌이킬 수 없을 이미 뽑으면 어쩔 수 없잖아요. 이 정도가 돼야 이게 그 타결의 실마리가 나오지 않을까 네. 이런 데 그 예측됩니다. 네, 장현주 변호사께서는 이번 만찬회동의 의미 또 과연 어떤 성과물을 낼 수 있을 것인가 그 부분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도 서 변호사님 의견에 좀 대체로 동의합니다. 성과가 나오기가 좀 어려운 상황 같고요. 그리고 일단 첫 번째로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간의 어떤 갈등의 골이 좀 깊어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의 만찬으로 이 갈등들이 모두 다 해결되기는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좀 중요한 포인트가 한동훈 대표와 독대가 이루어질지 여부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이 만찬이 지금 당대표와 지도부와 함께하는 만찬이기 때문에 그냥 지도부와의 대통령과의 만찬으로 끝난다라고 한다면 깊이 있는 대화가 이루어지긴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와 대통령 간의 독대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그 갈등이 해결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그 이후에 아마 대통령과 정부의 기조가 바뀔 수 있는지까지 본다라고 한다면 이 만찬에서의 분위기를 가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정욱 장현주 변호사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